1966년이었어요. 알프레드 카스틀러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때 그는 과학계에 정말 마법 같은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직 빛 하나만으로 원자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심지어 줄까지 세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놀라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 노벨상 수여 연설에서 이바르 발레르 교수가 그의 업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냥 칭찬이 아니었죠. 카스틀러가 프랑스 광학의 위대한 역사에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광학 펌핑이라니? 이름만 들으면 좀 낯설죠? 이 이름 뒤에 숨겨진 혁신적인 기술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 세상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의 발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배경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가 어떤 어려운 퍼즐을 풀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광학 펌핑이라는 위대한 발견과 그게 남긴 유산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모든 위대한 발견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잖아요. 카스틀러의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작디 작은 원자의 세계는 과연 빛과 어떻게 대화하는 걸까?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한테도 꽤 익숙한 형광현상이었어요. 마치 원자가 빛을 꿀꺽 삼켰다가 잠시 후에 다시 뱉어내면서 반짝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카스틀러는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빛의 메아리 속에서 엄청난 단서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학자들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해요. 원자가 뿜어내는 빛을 보니까 이게 그냥 막 사방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가지런히 정렬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편광이라고 부르죠. 근데 더 신기한 건 여기에 자석을 쓱 갖다 대면 그 줄이 흐트러져 버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빛, 원자, 그리고 자기장.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혀서 추는 이 미스테리한 춤. 이게 바로 당시 물리학자들이 꼭 풀어야만 했던 거대한 수수께끼였던 겁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원자 내부의 아주 미세한 에너지 변화를 들여다봐야 했어요. 근데 그건 뭐랄까, 마치 태풍이 부는데 그 속에서 나뭇잎의 미세한 떨림을 재려는 것과 같았죠. 아니,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걸 측정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장, 공명 퍼즐의 핵심입니다. 다행히 과학자들에게는 이미 꽤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헤르츠 공명이라는 기술인데요. 1938년에 이지도어 라비라는 분이 이 기술로 자기장 속에서 원자의 에너지 상태가 아주 미세하게 쪼개지는 걸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측정해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카스틀러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전파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진 거죠. 잠깐만. 이걸 빛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전파 물리학과 광학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됐고 결국 노벨상으로 가는 길을 열어젖혔습니다. 빛이랑 전파를 합쳐보겠다는 그의 아이디어, 과연 어떻게 현실이 됐을까요? 그 첫 번째 해답이 바로 이중공명법입니다. 카스틀러와 그의 제자 장 브루셀이 함께 만들어낸 그야말로 측정의 한계를 뛰어넘은 눈부신 기술이었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특정 방향으로 정렬된 빛, 즉 편광된 빛으로 원자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라디오 주파수 같은 자기장을 걸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원자가 내뿜는 형광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빛과 전파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협주곡 같았죠. 그 결과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들뜬 상태의 원자 내부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비로소 원자의 가장 섬세한 비밀을 엿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된 셈이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이중공명법이 원자를 관찰하는 기술이었다면 지금부터 얘기할 광학 펌핑은 원자를 아예 지배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카스틀러의 진짜 필살기였어요. 1950년 카스틀러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광학 펌핑인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특정한 빛을 펌프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원자들을 한 곳으로 쫙 몰아넣고 심지어 전부 같은 방향을 보도록 줄까지 세우는 기술입니다. 원자들을 빛으로 조련한다니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방법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을까요? 기존 기술들은요, 원자들이 빽빽하게 뭉쳐있는 고체나 액체에서만 겨우 작동했거든요. 하지만 카스틀러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의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기체 속에서 드문드문 떠다니는 원자들까지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었죠.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캐슬러의 이 추상적인 과학적 발견이 오늘날 우리 세상을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들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스틀러가 연 것은 그냥 연구실의 작은 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미래 기술의 판도라 상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물리학 실험실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실 세계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의 기술 덕분에 원자핵의 비밀을 파헤치는 아주 정밀한 도구가 생겨났고요. 또 지금 우리 현대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바로 레이저. 이 레이저 개발에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다 지구의 미세한 자기장 변화를 잡아내는 자력계, 그리고 거의 오차가 없는 그런 초정밀 원자시계까지 이 모든 게 전부 그의 아이디어 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과학적 업적만큼이나 그의 인품을 기억했다고 해요. 노벨상 위원회조차 그의 특유의 관대함과 겸손함을 따로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정말 위대한 과학자이자 따뜻한 동료였던 거죠. 카스틀러는 우리에게 빛으로 원자를 지배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죠. 그가 열어준 이 길 위에서 인류가 발견할 다음 우주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